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구성, 헌법재판관들의 좌편향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좌파 또는 그 중에 한 분 문영배 씨는 지금 별명이 극좌죠. 극좌 재판관 이렇게 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헌재가 서둘러서 결정하겠다고 한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또 닥칠 일이어서 마은혁 지금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분은 일단 젊을 때부터 민주노동자연맹의 지방 지부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을 맺었었고요. 또 당연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요. 이 법원의 판사를 하면서도 노회찬 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3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도 법원으로부터 이제 구두 경고를 받을 정도로 이 사법부의 소속인 판사들의 이 정치 성향이란 것은 사실 금기사항입니다. 이 또 마은혁은 지금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또 문제 많은 서부지법 소속이고요. 이 국회가 우리법 연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소속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자 당시 우리법 연구회장이었던 문영배 씨가 우리 학술 논문집에 명단을 싣자라고 해서 거기에 실린 사람이 마은혁, 정계선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문영배, 마은혁, 정계선 일치점이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라는 곳이 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로펌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이미선과 마은혁이 참여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영배, 극좌 문영배, 윤 대통령 퇴진 특위의 이상희 변호사를 동생으로 둔 이미선, 그리고 노회찬과 친분이 있으면서 역시나 우리법 연구회이면서 노동법 연구소 해밀에도 참여했던 마은혁, 그리고 역시나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정계선. 이 4명,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마은혁 4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서로 너무나 잘 알면서 같은 그룹 안에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그런 부류들인데 그 부류가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헌재에 딱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이라는 곳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이거는 더 이상 어떤 재판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은혁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최소 5인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을 어떻게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 불법적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돼 있는 그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제껴두고 그냥 최우선으로 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민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 종결까지 이미 완료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스피드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하고 있죠. 아마 분명히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올 겁니다.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미선은 또 얼마나 지독하고 꼼꼼하게 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일을 하는지요. 이번에 이 청구 결과로 인용되면,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 여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임명 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보느냐라고 확인사살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대리인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 질문을 이미선이 왜 했냐면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그 자체로 바로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효력까지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헌재는 지금 현 상태가 위헌이냐 아니냐만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실제로 임명되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경우 지금과 같이 정부의 임명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헌재가 직접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만드는 그런 효력은 없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위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또 최상목 대행을 포함한 이 정부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반대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심리 안에서 대놓고 그것까지 묻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월권이에요. 헌재는 지금 마은혁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합헌,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질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도 정부가 그때는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라고 당신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그때도 또 임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은 당신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민주당 노릇을 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법대에 앉아서. 이런 상황에서 헌재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라는 결정 나올 거 지금 너무나 뻔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최상목 대행에게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또 칼자루가 쥐어지는데요. 반드시 마은혁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위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말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위기다. 하고 또 고발하고 탄핵하겠다라고 나오겠죠. 하지만 현재 국민의 여론은 이런 헌법재판소 자체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해서는 안 될 헌법재판소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재판소에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판결은 이미 오염됐고 이미 판결로서의 어떤 권위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민주당이 아무리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탄핵한다라고 해도 이 마은혁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은혁을 포함하여 이미 최소 5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만약에 실제로 결과가 이 5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딱 정확히 6명으로 딱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최소로 갖춘 6명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이 마은혁 1명의 존재에 대해서 임명을 했던 최상목 대행도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텨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열일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주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이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했는데 문영배 재판관과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또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친자매 사이인데 전화 연락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연락하겠죠. 그럴 때마다 예단이 형성되고 의사결정 된다는 거 그런 우려 당연히 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은 그 남편인 환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김희수 변호사랑 같은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에서 일한다. 이렇게 조목조목 우려를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주진우 의원의 얘기도 탄핵 재판은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임명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 탄핵 반대를 외칠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우리 외침이고 주장이라 생각하고요. 이 정도까지 더럽혀진 헌법재판소, 이 정도까지 이미 오염된 재판, 이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더러워진 이 심리, 더러워진 판사 구성,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헌법재판소, 이렇게 가는 헌법재판소는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원래 헌법재판소가 창설될 때부터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서도 반대를 했었고요. 여러 학자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은 대통령제,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고 모든 이념적 가치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이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미국은요. 오히려 우리처럼 모든 법률이 문서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법원의 판결 위주로 법리 해석을 하는 그런 어떤 법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헌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으로 미국의 역사가 운명이
갈릴 정도로 이 미국 헌법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냥 연방대법원,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곳에서 헌법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반대 논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정말 정치재판소, 인민재판소, 좌파들의 놀이터, 극좌파가 지금 권한대행하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 헌법재판소가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원흉을 왜 세금 줘가면서 왜 이런 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법봉을 휘두르게 우리 국민이 용납해야 합니까? 이참에 외쳐야 될 구호는 헌법재판소 폐지입니다. 헌법재판소 폐지라는 그 말 안에 지금 이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국민은 재판관으로 1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없어져라 이 말입니다.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폐지,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대두될 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생길 겁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뭐 다른 재판관들도 있고 또 그 안에 직원들도 있고 사무관들도 있죠.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이 4명, 5명의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전체가 폐지 위기에 몰렸구나.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폐지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내란특검법 문제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내란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거부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정부는 다음 달 2일, 2월 2일이죠. 2월 2일까지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란특검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 특검법 안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인지범죄,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그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이 법에는요. 그동안의 과거 특검법들에는 아예 없는 특례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에 착수할 때는 국가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국가기밀로 보호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수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군, 국가정보원 이런 국가의 최고 기밀들이 존재하는 곳에 이 좌파가, 극좌파가, 종북좌파가 마음대로 들이닥쳐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립을 대외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이 군사기밀, 국가기밀이 저들의 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USB로 정보를 김정은에게 보란 듯이 준 것처럼 지금 이 이재명 하에 민주당은요. 그 모든 정보들을 북한에 다 넘길 겁니다. 북한에만 넘기겠습니까? 중국에도 넘기겠죠?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고요. 있을 수 없는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종북, 좌파, 종중,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팔아먹는 인간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죠? 따라서 이 내란특검법도 당연히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또 이 내란특검법은 거부하면서 이걸 거부했는데 또 마흔역까지 거부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어떤 빌미로 삼아서 마흔역 임명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이참에 헌법재판소 폐지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쉬운 애국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